네, 안녕하세요. 제대로 당겨드리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젊음을 되찾아드리는 성형외과 전문의 임콩 원장입니다. 선생님, 감기약 먹었는데 수술해도 되나요? 수술 당일 아침에 받은 전화인데요. 오늘은 성형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약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 좀 없는다고 어떻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술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혈이 평소보다 많아지거나 또는 회복이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형 전에 약물 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 일주일 전부터 반드시 둔달해야 될 약물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스피린, 플라빅스. 둘째, 혈류 개선제. 셋째, 한약과 홍삼. 넷째, 오메가3. 다섯째, 비타민 E와 멀티비타민. 여섯째는 여드름 치료제입니다. 이런 7가지 약물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출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들이 왜 수술에 위험할까요? 설명 한번. 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 응고 시스템은 정말 정교한데요. 상처가 나면은 혈소판이 그 상처가 난 부위에 달라붙게 되면서 1차 지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응고인자들이 순차적으로 작용해서 단단하게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출혈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위에서 말한 약물들은 이 과정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여러 단계에서요. 아스피린은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걸 막게 되고요. 비타민 E와 오메가3도 비슷하게 혈소판 기능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성형 수술은 혈관이 많은 부위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면 출혈이 많아지고, 출혈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지혈하기 위해서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또한 붓기나 멍 같은 것들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복 자체가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끊고 제대로 수술을 하기 전에 관리를 하신다면 조금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수술장에서 의사가 해놓은 수술의 결과를 좀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회복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출혈 자체가 수술 중에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수술 후에도 문제입니다.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응고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약물들이 있으면 회복하는데도 지연이 될 수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멍이 더 오래 가고 붓기도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결과가 더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한약과 건강식품은 이 성형수술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몸에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수술을 받기 전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여러 성분이 조금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약 중에는 감기나 홍화 같은 한약재가 들어가 있는 거는 혈액순환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거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수술할 때 높은 출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말도 되는데요. 홍삼도 이런 식으로 출혈 위험성이 있고, 건강식품도 마찬가지로 자연 성분이니까 수술 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연 성분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성분이 표시도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막 섞여 있어서 예상치 못한 또 효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영양제도 예외가 아니겠죠? 영양제 중에서도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것들이 많은데,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면서 동시에 혈액 응고를 방해합니다. 멀티비타민에도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때로는 아주 고용량하고 들어있기도 해요. 그래서 영양제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먹고 있는 영양제 중에 정확히 어떤 성분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되새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약물들은 수술하기 전에 좀 끊어야 되는,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약물들이고요. 반대로 끊으면 안 되는, 수술 전에도 좀 복약을 하셔야 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수술 전날까지 보통 복약을 하는 약물은 당뇨약, 그리고 수면제, 신경안정제, 호르몬제입니다. 당뇨약은 수술 당일에 드시면 금식 기간이 겹쳐지면서 저혈당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전날까지 드시는 걸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물론 수술 시간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까지 복용해야 되는 약물들은 갑상선약, 혈압약, 심장질환약, 처신약입니다. 이런 약들은 갑자기 끊게 되면 건강에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 실제로 오히려 출혈의 리스크를 올린다든지 오히려 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당일에 소량의 물과 함께 복약하되
수술하기 전에 최소 4시간 이전에 소량의 물이랑 함께 드셔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 드린 것들을 사실 잘 기합하시긴 힘들 텐데요. 제일 중요한 원칙을 얘기를 드리면은 자기가 먹고 있는 약에 대한 처방전을 미리 좀 전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처방받아서 복용 중인 모든 약은 감기약까지 포함해서 처방전을 미리 병원에 보내주시면 그걸 검토해서 어떤 약은 언제까지 먹고 어떤 약은 뭐 당일에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마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성질환이 있으시면은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신장질환, 폐질환, 뇌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복용 중인 약을 끊으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절대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주위에 물어봐서 임의로 중단하지는 마세요. 반드시 상담하셨던 담당 의료진과 상의 후에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출혈에 영향을 주는 앞서 얘기 드렸던 7종류의 약물은 수술 일주일 전부터 중단하시면 좋고요. 생명에 필수적인, 그러니까 좀 끊게 되면 리스크가 있는 약물들은 담당 의사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지시에 따라서 계속服약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숨기지 말고 본인이 보약하고 있는 모든 약물을 담당 주치의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드시지 마시고 꼭 상의하에 약물을 복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 원장님을 믿고 사소한 것이라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바다입니다.